속에서 외로이 죽게 되겠지. 강아지야 작은 강아지야 찻길 위에 누워있구나. 빨간 물감 배어나오네. 길 위에 누운 강아지. 태어나고 사는 것이 너의 잘못도 아닌데 태어나서 살았으니 행복하면 좋을걸. 랄라랄라 콧노래 의미도 없이 흥얼흥얼 해줄 게 하나도 없어. 너무 미안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사는 것이 다 행복하면 좋을걸. 랄라랄라 콧노래 슬픔을 속이려 부르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네. 사는 것이 누구에게도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세상 그 누구에게도. 네, 슬프고 잔잔한 고양이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파트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쳤다입니다. 우리가 고양이 이야기를 하면 좋아서 끝이 없어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김해문화재단 도시문화실험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2년 길고양이로 인한 사람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실험으로 관공서에 급식소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신 분이 김순덕 선생님이십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려주세요. 네, 저는 도시문화실험실과 함께 일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올해는 한 4년 차로 들어가고요. 네, 그때도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마침 22년도에 이 급식소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들어왔었어요. 우는 진짜 작은 아이. 제 손바닥만한 아이가 들어왔거든요. 아기 완전 아기가 들어왔는데 얘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좀 더 낫겠다 싶어서 키우게 되었는데 저보다 신랑이 우유 사와가지고 막 먹이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 급식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은 아니지만 나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동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의뢰를 했더니 또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3일 정도 놔뒀는데 이 3일 놔두니까 먹는 게 아무 없더라고요. 먹는 아이들이. 그때 급식소를 두고 이제 고양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그러고 저희가 또 TNR을 했죠. 네, 맞아요. 네. TNR 할 때 그때 저희는 철가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포획트. 아, 포획트. 포획트를 제가 이제 기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놔두고 했거든요. 근데 2마리인가 잡혔어요. 2마리가 잡혔는데 TN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도시문화실험실 할 당시에 저희 이제 문화재단에서
김해시청 동물복지팀에 공문을 보내서 TNR을 협조를 구해서 그때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협조가 다 되어서 TNR을 해서 이제 제자리 방사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우리가 급식소 설치를 하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네, 또 맞아요. 치워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실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또 다시 찾아올 텐데라는 염려도 많이 되었고요. 네. 그때 근데 그 주변에 또 길광이 챙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조금은 안심은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일들이 떠오르는데요. 김한희 쌤님은 공방마을 묘리단길 네. 담당으로 지금 요즘 길광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준비 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희 쌤님의 또 고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긴 한데 리치라고 러시안 부르고 이틀 전에 3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었네요. 네, 생일 파티 해주셔야 되는 거 생일 축하해 리치. 저 원래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고 고양이에 대해서 아예 지식도 없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지금 생각하니 간택을 당한 거라고 그때는 간택이라는 단어도 몰랐으니까 이제 리치의 눈빛을 보고 그냥 그날 데리고 왔어요.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고 잘 모르는데 아기 고양이 예뻐서 구경 갔다가 심지어 아무것도 몰라서 돈 주고 샀어요. 그때는 책임감 없이 대답한 거일 수도 있는데 누가 보면 책임감은 있었지 당연히. 그냥 데리고 왔어요. 진짜 한 20분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 고양이 하나 키우려면 많은 고려해야 될 줄 알았는데 덜렁하고 맞아. 뭘 싫어하는 줄도 몰랐으니까 목욕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다행히 물량이더라고. 물을 좋아하는. 네. 그래서 로또. 계속 물을 뻔했어. 고양이가 물 싫어하는지.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리치가 통하지 않아서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아직. 근데 이제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이제 돌보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아직 우리가 다 같이 배워가는 중이에요. 네. 네, 고양이로 인한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요. 우리 동네 주민인 이성경 씨는 제가 5년 전인가 그 길고양이를 보고 주택 앞에서 급식소 설치 허락을 이제 받은 동네 주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고양이 관련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아지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흥동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장인영 선생님 덕에 공공급식소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고양이한테 관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7, 8살짜리 개고양이 같은 강아지와는 다르게 고양이가 신생아 같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합니다. 안 나오고 싶어요. 그 얘기 들려주세요.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서도 저희 그 시댁이 약간 시골이거든요. 거기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길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버님 침대 위에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제가 수유가 안 되는 애들은 인공 수유도 해가면서 키우다가 이제 분양을 보낼 때가 되었는데 분양을 못 보내겠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렇게 키워온 애들을 나보다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라는 생각에 길에다 그렇다고 또 길고양이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미 포함 다 집에 다 데리고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 고양이 한참 이뻤을 때 입양 홍보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네. 사실 입양이 쉽지 않았고 쉽지가 않았었고 이제 간간히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았던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도 있었고 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잘 키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잘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아, 동물하고 다 이제 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 끝에 뭐 집에 강아지는 많지만 다 들어오자 해가지고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료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고양이 입양에 대해서 이제 자격 조건 아닌 자격 조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네, 저희 특히 이제 끝까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요. 이제 집 구조는 일단 아이들이 다 컸다거나 또 이제 키워봤던 경험이 있다거나 또 이제 잠시 돌보다가 나한테 입양 보냈다는 그 입양 계약서를 필히 작성을 하시고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놨는지 또 직접 가서 살펴보고 고양이를 입양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입양은 잘 보내야 합니다. 계약서 그냥 종이가 아니네요. 네, 중요하네요. 여러 가지 네,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2023년 도시문화실험실로 인해서 김해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공론장이 개최되었습니다. 김해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실험을 했었고요. 그 당시 송유인 시의원님의 도움으로 시의회 특별위원실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해 동네 고양이 협회는 길고양이 인식 개선이 주 목적인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행령 씨가 대표로 맡고 있지요. 그 당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도시문화실험실을 하면서 공론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협회가 생긴 지 5년째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동물보호조례 관련하여 담당 부서나 시의원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2023년 김해 문화재단 지원이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공론장 개최가 되었어요. 많은 시의원님들이 공론장에 참석하셨고 주무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도 참석해 주셨어요. 그 후로도 송유인 시의원님께서 계속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셨고 2024년 4월 김하연 작가님의 이제 길고양이를 알고 있나요? 하는 강연이 더욱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2024년 9월 26일에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길고양이 정의, 길고양이 관리 등 공공급식소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론장 개최하기 전 저희가 전국 동물보호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포함시켜 달라고 한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이야 말이지만 사실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맞죠. 네, 큰 크나큰 도움이에요. 네 지금 성과이고요. 이승혁 씨와 김한희 씨는 이런 활동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 있을까요? 저는 그 내 고양이 협회라는 카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우리 장행영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활동은 잘 못하지만 모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는 그 60, 70대 어머님들이 길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카페에 가입하면서 어머님들한테 길고양이라고 지금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동네 할머니들도 도둑고양이 아니고 길고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동네 고양이. 도둑고양이란 말이 저희 이제 유교 사변 이때쯤 사람도 먹기 힘들 경우에 피난도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고양이들도 살아남고자 사람이 먹고자 하는 그런 음식을 훔쳐서 네. 먹으면서 애들도 이제 계속 생존을 이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도둑고양이로 되어 있었고 그 도둑고양이라는 그 말이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장단체에서 이거 바꾸자. 도둑고양이 아니고 길고양이다 해서 지금 국어사전에도 도둑고양이는 사라졌어요. 근데 길고양이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지금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9월 26일에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어디서 본 적도 없고
알려진 게 없는지 제가 못 본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은 길고양이 정의, 관리, 급식소 설치, 운영이 포함되어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개정된 지가 9월 26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변화된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11월 25일이고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 지금 모든 사업이 지자체에는 네. 이제 예산이 다 마감이 되고 이제 정리가 되는 중이고 내년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확보했을 때 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이제 공공급식소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급식소 관련해서 뭐 이렇게 몇 대를 놓을 건지 그만 한 대당 얼마 해서 사료값이 얼마나 들 것이고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있기는 있으니 뭔가 그거는 이제 시의원님과 주무부서에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김해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예산 확보가 빨리 되고 공공급식소 설치가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하려겠네요. 동물 보호에 관한 길고양이 부분에 개정만 하고 김해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고양이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이 고양이들이 이제 김해시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을 것 네. 그 아이는 여전히